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17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쌀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쌀을 위해서 쏟아 부을 때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한 곳에 모여 쌓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쌀미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쌀의 나달과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열십을 결합하여 쌀미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쌀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쌀미는 쌀의 나달을 쏟아 부을 때 사방으로 흩어져 쏟아지면서 한 곳에 쌓이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일 쌀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백미가 있고 백미는 흰백 쌀미이므로 아주 희고 깨끗하게 쏘는 그런 쌀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쌀미입니다. 쌀미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변에 쓰일 때 가루 부분의 일부분이 되는 글자 모양입니다. 다음은 삽주뿌리 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삽주뿌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삽주뿌리 출의 짜임은 이 삽주뿌리를 상형한 글자로 삽주뿌리와 그리고 가닥난 뿌리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곧은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많이 변형하여 삽주뿌리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삽주뿌리출은 가닥진 삽주뿌리를 상형한 글자로 일 삽주뿌리라는 뜻이며, 보기로 백출이 있고 이 백출은 삽주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서 삽주는 국화과의 단연초로 백출과 창출이 있고 뿌리는 소화를 돕는 한약재로 씁니다. 그리고 삼껍질 비는 글자 모양이 비슷하나 오른쪽에 점이 하나 없고 이 소전과 대비해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삽주뿌리 출입니다. 이 삽주뿌리 죽일살에서 글자의 부분으로 쓰일 때 변형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쌀미는 쌀을 쏟아 부을 때 쌀의 나달이 열십자 모양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쌓이는 모양을 나타내어 쌀의 뜻을 나타내어 쌀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삽주뿌리출입니다. 삽주뿌리출은 삽주뿌리를 상형한 글자로 그 가닥난 뿌리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낸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삽주뿌리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낫개 대가지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대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대가지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대나무 잎과 대나무 줄기를 상형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대나무 잎을 사람의 모양으로 변형하고 그 밑에 대나무의 줄기를 나타내는 한 획을 내리고서 낫개 대가지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낫개는 대나무의 잎과 대나무 줄기를 상형한 글자로 이 대가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산까지로 수량을 헤아렸으므로 일 낫 또는 개라는 뜻이며, 이 낫개의 고자이고 고자입니다. 훈과 음은 낫개입니다. 이 대가지개 낫개가 대나무 중에서 글자의 변으로 쓰이는 모양과 그리고 방으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탱할지에서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대나무죽입니다. 대나무죽은 도움에는 그림에는 대가지개를 두 개를 나타내었습니다.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대나무죽은 대가지개를 나란히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는 이 대가지개와 대가지개를 변에 쓰이는 모양과 방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두 글자를 결합하여 대나무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대나무죽은 대나무의 잎과 줄기와 대나무의 잎과 줄기를 나타내어 두 글자를 나란히 합하여 무성한 대나무를 나타내어 이를 대나무 또 대라는 뜻이며, 보기로 중림이 있고 중림은 대나무죽 숲을 의미므로 대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대나무죽입니다. 또 이 웃음소에서 대나무죽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지개는 이 부분은 대나무의 잎을 나타내는데 그 모양은 사람인과 같으나 사람인이 아니고 대나무 잎입니다. 그리고 한 획을 내리고서 대나무 줄기를 나타내어서
낫개도 대까지개입니다. 다음은 대나무죽입니다. 대나무죽은 대까지개 두 자를 변에 쓰이는 모양과 그리고 이렇게 방에 쓰이는 모양으로 결합하여 대나무죽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각널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통나무를 세로로 쪼갠 그 왼편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조각널장의 짜임은 이 통나무를 세로로 쪼갠 왼편의 생김새를 상징한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조각널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조각널장은 통나무를 세로로 쪼갠 왼쪽의 생김새를 상징한 글자로 조각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조각널장입니다. 다음은 조각널 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통나무를 세로로 쪼갠 그 오른쪽의 모양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조각널 편의 짜임은 통나무를 세로로 쪼갠 그 오른쪽의 생김새를 상징한 글자가 소전의 글자이고, 이 소전의 조각널 편이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조각널 편은 통나무를 세로로 쪼갠 오른쪽의 생김새를 상징한 글자로 조각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편육이 있고, 편육은 수육을 아주 얇게 저며낸 것을 나타냅니다. 훈과 음은 조각널 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각널장은 통나무를 세로로 쪼갠 왼편의 생김새를 상징한 글자로 조각널이라는 뜻이며, 훈과 음은 조각널장입니다. 다음은 조각널편입니다. 조각널편은 통나무를 세로로 쪼갠 그 오른편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조각널이라는 뜻이고, 훈과 음은 조각널편입니다. 다음은 오이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오이 덩굴에 오이가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이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오이 덩굴을 상징한 글자이고, 그리고 오이 열매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오이과의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오이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오이과는 오이 덩굴에 오이가 매달린 것을 상징한 글자로 오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과전이 있고, 과전은 오이과 밭전이므로 오이밭이라는 뜻입니다. 또 손톱조 손조와 그 글자 모양을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소전을 대비해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쉽게 구별이 됩니다. 훈과 음은 오이과입니다. 다음은 삼껍질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3대와 3잎의 그림이 있습니다. 삼껍질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3대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8팔은 나눌팔의 뜻이고 삼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삼껍질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삼껍질빈은 3대에서 벗겨져 나가는 삼껍질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삼껍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또 삽주뿌리출과 그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나 이 삽주뿌리출은 오른쪽 위에 점이 있고 삼껍질빈은 이 부분에 점이 없습니다. 훈과 음은 삼껍질빈입니다. 삼껍질빈이 삼마의 그 글자 안에서 삼실파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이과는 오이의 덩굴을 상징한 글자에 오이의 열매가 매달린 것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의 덩굴과 오이의 열매를 나타내어서 오이과입니다. 다음은 삼껍질빈입니다. 삼껍질빈은 3대에서 삼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상징한 글자가 고든선본으로 변형하여 삼껍질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삽주뿌리출은 이 글자와 모양이 비슷하나 삼껍질빈의 오른쪽에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삽주뿌리출이 됩니다. 다음은 올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애를 오라고 부르는 그림이 있고, 또 보리포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올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보리줄기와 그리고 잎사귀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고 그 모양도 약간 변형하여 올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올레는 보리 이삭과 줄기의 생김새를 상행한 글자로, 고대의 사람들이 보리는 하늘이 보내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리가 하늘에서 온다는 뜻이며, 보기로 왕래가 있고 왕래는 갈왕 올레이므로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올레입니다. 이 올레가 담장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의 모양이고, 또 보리맥에서 올레가 부분 글자로 변형할 때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콩숙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조그맣게 도달한 콩포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콩숙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위상 밑에 자글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글자 위에 위상을 나타내고 그 밑에 자글소를 결합하여 콩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콩숙은 본래 콩이 싹터 자라난 콩의 포기를 상행한 글자이나, 지금의 글자는 땅 위로 조그맣게 돋아나 자라난 콩이라는 뜻이며 콩숙의 고자이고 또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콩숙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올레는 보리의 포기를 상행한 글자인데, 아드간 옛날에 사람들이 보리 씨앗을 처음 구하여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밥을 먹고 하늘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보리는 하늘이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여 보리가 하늘에서 온다는 뜻에서 올레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콩숙입니다. 콩숙은 땅 위로 조그맣게 돋아난 콩의 싹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콩숙이 되었고, 원래는 콩의 포기를 상행한 글자이었습니다.